요거는 반복 계산이었죠. 맞죠? 네, 똑같은 공식 가지고 똑같이 계산하는 거. 요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금액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요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5,000원 곱하기 몇 프로요? 5%. 5,000원 곱하기 10%. 그 다음에 10,000원 곱하기 몇 프로요? 5%. 요렇게 이제 한 번에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몇 번에요? 한 번에.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5% 밑에 클릭하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항상 뭐 먼저? 는 먼저. 아마 오늘 요거까지 하고 나면 얼추 마무리 될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어요. 일단은 입고가 클릭하세요. 입고가 5,000원. 얼마 클릭하세요? 5,000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이 5,000원이 그 다음에 얼마가 돼야 되죠? 5,000원 다음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다음에 얼마죠? 15,000원. 그래서 얘는 밑으로는 내려가야 돼요. 맞죠? 근데 옆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부만 막는 거를 혼합참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절대참조는 아예 뭐 시킨 거죠? 고정시킨 거죠. 네. 그걸 절대참조라고 하고, 말 좀 들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혼합참조라 그래요. 무슨 참조라 그런다고요? 혼합참조. 그래서 F4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달러가 양쪽에 다 들어옵니다. 맞죠? F4 한번 또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에만 달러가 있죠? 네, 5 앞에만 달러 있죠. 어디에만 있어요? 5 앞에. 여기 보세요. 5 앞에 달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으로 안 내려가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5 앞에 달러 보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5 다음에 몇이죠? 6이죠. 맞죠? 얘가 6으로 안 가요. 왜냐면 달러가 있으면은 얘가 하는 역할이 여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5 다음에 몇으로 가야 되죠? 6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F4를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C 앞에 뭐가 됐죠? 달러가 됐죠. 맞죠? 네. 그러니까 F4를 누르면 달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달러가 계속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달러가 없어져요. 그래서 F4는 그 달러를 만들어주는 단축키세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누구 앞에 달러 있어요? C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옆으로는 안 가요. 지금 여기 5,000원 있죠?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가면은 옆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안 가냐면 C를 뭐 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지금 목표는요. 이거 하나 가지고 채우기 핸들만 해서 모든 값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값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내릴 거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밑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따 옆으로 옮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옆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영어를 막아야 돼요. 왜냐면 영어가 좌우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영어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무슨 참조라 그런다고요? 혼합 참조. 네, 만들고 설명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지금 여기 5,000원에 몇 프로 구해볼 거예요? 5% 구해볼 거예요. 몇 프로요? 5%. 이제 5%를 구할 건데 5% 뺀 금액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빼기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곱하기 지우시고 빼기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빼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설명은 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맞구나.
그 다음에 왜 가로를 여냐면은요, 우리 일단 거기에서 멈추고 계세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아실 건데 일단 공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공식. 그래서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는 이꽃가에서 빼기 이꽃가 곱하기 무슨 요리요? 할인율. 요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한 금액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또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5,000원인데 5% 할인하면 얼마냐? 맞죠? 그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곳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하면 5%니까 4,750원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클릭되어 계시나요? 여기 클릭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공식이 이꽃가 곱하기 무슨 율이라고요? 할인율. 다시 이꽃가 또 클릭하세요. 이꽃가를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몇이라고 뜨세요? F4. 몇 번 누르시냐면 3번 누르세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 못한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빼기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곳가 5,000원 클릭하신 다음에 F4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나중에 엑셀은 잘하고 싶으시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초반에. 왜냐면 얘는 많이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좀 달라요. 솔직히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는 그냥 많이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걔는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 되는데 얘는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거 플러스 이해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응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왜 C 앞에다가는 달러를 붙여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옆으로도 이동할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5,000원도 같이 가요. 이거 한 칸 갈 때마다 얘도 원래는 같이 갑니다. 근데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밑으로는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근데 밑으로는 움직여야 되니까 숫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 앞에다가는 달러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에다가 달러 준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영어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 지금 할인율 몇 프로죠? 5%. 5%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5% 다음에 몇 프로예요? 10%. 10% 다음에 15%. 그래서 옆으로는 가야 돼요. 맞죠? 근데 밑으로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5% 밑에는 딴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5%, 10%, 15%, 20%니까 옆으로는 가도 되는데 밑으로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누구 앞에 달러가 있어야 돼요? 숫자 앞에. 그래서 F4를 눌러서 4 앞에 달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끝. 또 할 겁니다.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시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750원. 어렵죠 좀? 요거는 이해력이 좀 필요해서 이거는 오늘 이해 안 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추후에 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채우기 핸들을 대각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 해야 돼요. 이거는 밑으로 간 다음에 옆으로 가거나 옆으로 간 다음에 밑으로 가야 돼요. 몇 번 해야 된다고요? 네, 한 번에는 안 돼요. 이거 구조상 뭐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대각선으로 채우기 핸들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밑으로 해주세요. 여기 채우기 핸들 밑으로. 그러면 거기 할인율에 맞춰서 금액 떠요, 안 떠요?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왔으니까 또 그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 아니면 솔직히 쓸 일은 많진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업무 보다 보면은 이런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은 지금부터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습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울 거예요. 범위 지정 되신 상태에서 뭐 누르면 지우지죠? 딜리트.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일단 여기 먼저 클릭해 주세요. 5% 밑에. 그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공식이라 그랬어요. 뭐요? 공식. 여기 공식은 이렇게 되죠. 이 고가에서 할인율을 뭐 할 거예요? 할인 금액을 뺄 겁니다. 근데 왜 가로치죠? 네. 자치 계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로 안 치면 이거 계산이 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하실 때에 가로를 어디에 넣을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뭐 될 수도 있죠? 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에다 가로 치면은 빵 나옵니다. 이 고가에서 이 고가 빼면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어디에다 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항상 계산하실 때 스타트는 뭐예요? 는. 그래서 는 치면은 엑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산할 거야. 네. 근데 아까 공식이 뭐였죠? 이 고가였죠? 그래서 이 고가 클릭.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여기로 보세요. 네. 지금 이 고가 5,000원 다음에 10,000원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는 숫자예요. 맞죠? 숫자? 그러면 숫자는 움직여야 돼요? 고정되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왜냐면 5,000원 다음에 얼마 돼야 되니까? 10,000원. 근데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5,000원 옆에는 빈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여기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고정되어야 되죠? 네. 그러면 F4를 눌러서 누구 앞에 달러가 나오게 하세요? 영어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하실 거냐면은 이제 빼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빼기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꽃가죠. 맞죠? 아까 이 꽃가 빼기 가로 열고 이 꽃가 곱하기 할인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꽃가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거 왜 한 번 더 누르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5,000원에 몇 프로라고요? 5%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밑으로는 가도 되는데 옆으로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밑으로는 가도 되니까 숫자 앞에는 달러가 오면 안 돼요. 누구 앞에만 달러 와야 돼요? 영어 앞에. 그래서 F4 눌러서 영어 앞에 달러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 뭐요?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다가 아까 뭐 곱할 거죠? 할인율 곱할 거예요. 무슨 율이요? 네, 여기 할인율 클릭. 근데 할인율은 좌우로는 움직여도 되는데
위아래로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숫자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누구 앞에 달러가 와야 돼요? 숫자 앞에. 그래서 F4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가 나오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참조라 그런다고요? 네, 요걸 혼합 참조라 그래요. 그래서 혼합되어 있다, 참조가.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상대 참조, 고정돼야 되는 건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섞여 있다 그래서 무슨 참조라 그래요? 혼합 참조.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그래서 채우기 핸들 몇 번 해야 된다고요? 2번.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떤 데 뭐 사러 가면은 막 이런 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우시고 5분 드릴 테니까 혼자 해보세요. 안 되면 부르세요. 네, 봐드릴게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혼자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내일 한번 더 만들 거예요. 이거 뒤에 혼자 연습하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항상 엑셀을 하실 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네, 그게 나와야만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할 수 있죠?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것도 알고 계십시오.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일하시다 보면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될 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부하 직원이 어떤 일을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욕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욕은 하되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려면 내가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제일 짜증나였던 게 뭐였었냐면은 욕만 해. 알려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가서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욕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뭐만 하고 끝나요? 욕만 하고 끝나. 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어렸을 때 MZ세대 같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전 수틀리면은 무조건 사표냈어요. 진짜로. 네. 거기에다 저기 직장 상사분하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2번 싸우고.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싸우면 주변 분들이 꼭 이 한마디 합니다. 와, 너 대단하다고. 나도 싸우고 싶은데 처자식이 있어서 못 싸운다고. 네. 참고로 그때 전 처자식이 없었어요. 애인도 없었어요. 네. 그냥 수틀리면 일단 드립다 박아버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그날 바로 잘립니다. 네. 그러면 꼭 옆에서는 영웅시 돼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면 백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싸우는 상황이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눈 한 번 감았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눈을 못 감았는지. 지금은 눈 잘 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공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여기 이 꽃가. 근데 얘는 내려가는 건 되는데 옆으로는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수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옆으로가 영어예요. 그러면 누구를 고정시켜야 돼요? 영어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누구 앞에 달러가 오도록이요? 영어 앞에. 그러면은 이쪽으로 아무리 끌고 가도 C는 안 움직여요. 네, 왜냐면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또 이 꽃가인데 이 꽃가는 옆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F4 눌러서 고정시키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무슨 율이요? 할인율. 근데 얘는 또 옆으로는 가도 돼요. 왜냐면 5 다음에 몇이에요? 10. 근데 밑으로는 가면 안 돼요. 왜요? 없어요. 데이터가. 그럼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달러가 와야 돼요? 숫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한 번에 어떻게 돼요? 계산이 되죠.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같이 했으니까 조금 기억나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게 내 기억 속에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책을 보든 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든 뭔가 봤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도 저도 수업하면서 가끔씩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처음 하는 사람 아니야. 본인은 처음이라 그러는데 수업해보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은 자기 그 전에 공부해봤다고. 이게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거 다 똑같아요. 어디에서 뭘 하든 오래되면 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래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 계실 때 물어보면 대부분 따로 공부했었다. 아니면 뭐 예전에 자격증 공부를 했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혼합 참조를 한번 해봤고요. 교재는 이제 109페이지로 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저기 절대 참조. 시트에 보시면은 절대 참조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합계 구해 볼 거예요. 뭐 구할 거예요? 합계. 합계 구할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는 친 다음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더하기를 다 하면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합계를 제일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무슨 합계요? 자동합계. 거기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누르시면 목록 단추가 여기 삼각형이에요. 그거 누르면은 합계, 평균, 숫자 계수, 최대값, 그다음 무슨 값이요? 최소값.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은 여기를 쓰시면 돼요. 원래 합계는 썸이에요. 뭐라고요? 썸. 근데 얘를 누르면 썸이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누르세요. 합계. 네, 이 합계 옆에 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자동합계 누르시고 합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는 뭐라고 떠요? 썸. 그러면 썸 나오면은 뭐 할 거다? 합계 낼 거다. 네. 그 썸 아니에요. 네. 연애할 때 뭐 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썸 아닙니다. 그래서 합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범위 지정은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은 범위 지정을 다시 하시면 되고 지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거를 다 뭐 해주세요? 합계 내줍니다. 요게 함수예요. 근데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딴 거 없고요. 다 이러면은 대빵 쉬운데 이게 10가지를 배우면 10가지마다 쓰는 방식들이 다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씩 띄워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시험 보러 갈 정도가 되려면은 이걸 한 번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배울 때에는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는데 이랬다가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가는 순간 이게 쉽지 않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양이 많아져 버리니까. 진짜 공부는 티끌모아 태산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금액도 합계 내보세요.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자동합계. 그래서 금액도 합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참조는 일단 저기 절대 참조 정도만 기억하셔도 기본적인 거 쓰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 먼저 잡아주시고, 는 꼭 안 치셔도 돼요. 요거 이용하실 때는 여기 자동합계 오셔서 합계. 그 다음에 범위 맞으면 엔터. 범위 틀리면 다시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68만. 합계는 많이 씁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계잖아요. 그래서 합계는 워낙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저기 110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요? 110페이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산악회로 오세요. 시트. 산악회 시트로 오세요. 산악회 시트로 오시고요. 교재는 111. 111페이지.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잠깐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찬조금 보이세요? 합계 구하세요. 1월부터 4월까지랑 찬조금 자동합계 이용해서 합계 구해보세요. 그 sum이라는 함수가 합계 내는 거죠. 뭐 내는 거예요? 합계.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든 한글이 있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럼 범위 잡으면 거기에 있는 걸 다 뭐 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면제는 더해요, 못 더해요? 못 더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몇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이니까 여러 번 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 지금 공식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해놓고 뭐요? 채우기 엔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하나씩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범위는 항상 잡으실 때 없어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수치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바꾸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는 있든 없든 잡아놓는 게 나중에 어때요? 편해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 숫자 있다 그래서 여기만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위에 찬조금이나 밑에 찬조금 넣으면 계산이 어때요? 안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도 한번 구해보세요. 합계 옆에. 여기 이제 이름대로 합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계 구해보세요. 요 옆에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또 해보십시오. 여기 오셔서 함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요? 범위 지정. 그 다음에 엔터하고, 원래는 몇 개만 하는 거라고요? 네, 하나 하고 채우기 엔터. 오, 괜찮네요. 100만원 모았네. 어딜 가나 요게 많네요. 찬조금. 대부분 찬조금이 요맘때쯤 고사진에서. 한 번씩 해보셨죠?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범위 잡아주는 거 믿지 마세요. 맞을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엑셀은 잘 하시려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디까지 더 할 거냐, 그게 돼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건지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오세요. 찬조금을 낸 무슨 수요? 회원수. 여기 보십시오. 요건 나중에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데 지금은 쉬운 거예요. 찬조금 숫자로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지금 몇 명 냈어요? 4명 됐어요. 그럼 여기 몇이 나와야 돼요? 4. 네. 그래서 숫자 세는 걸 카운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근데 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 찬조금을 낸 뭐요? 회원수. 거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자동합계에 보시면 무슨 계수? 숫자 계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왜 여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찬조금을 몇 명 냈냐. 아니 그 밑에 남지는 안 돼요. 네, 밑에는 합계니까. 여기 찬조금. 네, 저기 가서 자동합계 가서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옆에 목록 단추 ESC 눌러서 나가시고 나셔야 돼요. 거기 가서 목록 단추 누르세요. 그 다음에 숫자 계수예요. 썸 아니라니까요. 목록 단추. 계속 글씨 누르고 계세요. 목록 단추 그러면 삼각형이에요. 네, 거기 숫자 계수. 계수. 네. 그 다음에 범위 잡고 다시. 지금 우리 뭐 낸 사람 찾을 거예요? 찬조금. 그래서 찬조금 좀 범위 지정하시고 엔터 치시면 몇 명 나와야 돼요? 4명. 저기 수업하실 때 알려드리는 것만 하세요. 아니 여기 하다가 여기. 네,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아까 하라 그랬을 때 계속 딴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거 하시고. 안 그러면 계속 꼬여요. 여기 찬조금 여기 있잖아요. 네, 거기 아니요 거기 밑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엔터. 네, 다시 처음부터.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개인 연습은 항상 쉬는 시간에 따로 하세요. 수업 시간에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 꼬입니다. 그래서 몇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왜 여기를 범위 지정해야 되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뭐 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왜 숫자 계수예요? 여기 뭘로 되어 있죠? 숫자. 그러니까 함수를 잘 알려면 내가 이 함수를 왜 쓰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숫자를 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몇 개냐 세는 걸 뭐라 그래요? 카운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카운트. 선생님, 이 돈이 네. 한글로 돈이 써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숫자 계수로 안 돼요. 네, 숫자 계수로 하면 안 돼요. 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숫자 아닌 거 셀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건 다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건 나중에. 네. 지금은 하나씩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평균. 요번에 뭐 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위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합계 오시면 여기에 뭐 있죠? 네. 그 다음에 평균 무슨 금? 네. 그러면 여기만 잡는 거예요. 찬조금만. 왜 찬조금 잡는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엑셀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긴 하지만 왜 찬조금을 잡아요? 여기 무슨 참조금액이에요? 평균 참조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범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찬조금. 만약에 2월의 평균 금액이다. 그러면 몇 월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2월.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요번엔 최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냈냐, 얼마 냈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위치 잡으시고 또 여기로 오세요. 거기에 보시면 무슨 값? 최대값. 그리고 범위는 믿지 말라 그랬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범위 잡고 엔터 치시면은 얼마가 가장 많아요? 25만 원. 그리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 25만 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네, 맥스가 무슨 값? 최대값. 네. 그러니까 해석도 조금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세요. 평균 참조금액. 그럼 거긴 뭐라고 나오죠?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뭐예요? 평균. 네,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가장 좋고
저도 영어하고 안 친해요. 그래서 영어하고 안 친하신 분들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는 치고 영어를 치면 이거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옆에 어쩌고 저쩌고 한글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평균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런 걸 활용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저렇게 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최저에다 클릭하세요. 최저는 여기로 오세요. 여기 합계해 보시면 무슨 값? 최소값. 다음에 또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엔터. 되셨나요? 네, 되셨죠? 참고로 지금 한 게 제일 쉬운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무슨 요일이죠? 네, 이제 내일하고 모레 머리가 지끈지끈 할 거예요 이제. 네. 이제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네, 함수라고. 근데 뭐든지 공부가 다 똑같아요. 저도 해보면 내 생각대로 되면 재밌고요. 안 되면 어때요?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다 그래서 놓으면 끝입니다. 네, 그걸 재밌게끔 뭐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네, 내일 오늘 했었던 거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이제 함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함수는 짧으면 다음 주 월요일, 길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연습. 아니요, 함수가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엑셀은 함수 끝나면 나머지는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함수 파트가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